안녕하세요. 우리 2023년 7월 5회차 기출문제 재무회계 풀어볼 거고요. 1번부터 20번까지는 기존 기출문제나 책에 있던 원래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리고 연습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1번 보시면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국제회계기준은 규정 중심, 규칙 중심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라고 그랬죠.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을 인정하는. 틀렸고, 자산부채에 대한 역사적 원가의 적용이 확대된 게 아니라 공정가치 적용이 확대됐으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석의 공시양이 줄어든 게 아니라 확대되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고 요거를 별도라고 안 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계속 기출됐던 문제죠.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의 근본적 질서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보시면 근본적 질서특성에 목표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and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니까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거 뒤에서 나올 때는 목적 적합하거나 또는 충실한 표현일 때 표현 충실성이 있을 때 거나라고 출제되면 틀린 문장입니다. 지금 맞는 문장. 그리고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 가치를 갖는 경우도 많다. 둘은 상호 연관적인 정보라 그랬고, 그다음에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특정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에 근거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이것도 정의 그대로 돼 있고,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이게 틀렸죠. 검증 가능하고 이것도 이해 가능하고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다 틀렸죠, 세 개가. 그래서 요거 세 개의 하부 속성이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 그리고 중립적 서술, 그리고 오류 없는 서술. 이렇게 세 가지죠. 요거 가지고 장난친 거고, 요것도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네요. 똑같이 출제됐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산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 가치를 보실 때 문제가 경제적 효익에 현재 가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현재 가치 들어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현행 원가는 측정일만 보시고 지급할 대가에서 거래 원가 포함되어 있는 거 맞는 문장. 지급한 대가에 거래 원가 포함된 거 맞는 문장인데, 이번에 장난칠 때 좀 특이하게 장난쳤어요. 측정일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특수관계자는 거래를 자기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인데 요 시장 참여자 가지고 장난을 쳤죠. 사이에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이니까 요거 갖고 장난쳤고,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요거 특수관계자로 바꿔서 시험 문제 출제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징인데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주의 투자나 소유주에 대한 분배거래를 제외한, 이게 자본거래 제외한다는 거죠.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 내용을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그래서 자본거래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니까 맞는 말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을 작성하거나 당기순이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두 개의 보고서로 둘 중에 하나로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한 개 또는 두 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표시할 때는 기능별 표시 방법, 성격별 표시 방법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기타 포괄손익 항목은 관련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순액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만이 아니라 재평가 잉여금을 표시할 때 100원인데 세율이 30%라고 하면 법인세 효과를 30원만큼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순액으로 100원 곱하기 1 마이너스 30%로 순액으로도 작성할 수 있고 총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책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중간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기출된 문장인데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 보고기간 말과 조심하실 게 연차 보고기간 말이죠. 당기순이익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잘 돼 있고요. 요거 갖고 장난치는데,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두 개죠.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기간 둘 다 교려되는데 둘 다 있죠. 그리고 자본면도표는 두 개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누적기간만 그리죠. 그래서 1, 2, 3번은 맞는 문장이고, 현금흐름표는 하나만 그리죠. 누적기간. 근데 누적기간은 들어가 있는데 당해 중간기간이 요게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고, 요것도 앞에서 기출됐던 문장 그대로 출제된 문제죠.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풀어봤던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6번 보시면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죠. 네. 관리 간접 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후송 생산 단계에 투입 전이에요.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고, 판매 시 발생한 판매 수수료는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다 틀렸네요.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순수하게 지출된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차감이죠. 그래서 차감한다. 이건 맞는 말로 나왔네요. 이것도 계속 똑같은 문장인데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한번 볼게요. 요 7번이 지금 책에 오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동평균법으로 재고자산 수불부가 다음과 같은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초 금액하고요, 구입한 금액하고 요 구입한 금액의 단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책이 지금 이런 거예요. 요 금액이 단가가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편집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요거랑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 여기랑 연결시키고, 여기랑 연결시키면 이제 금액 계산하는 거는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요게 요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요게 요쪽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돼야지 이 답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이동평균법이고, 기말재고자산 금액 물어봤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3월 5일 날 평균 단가를 구해야 되는데, 평균 단가는 9만 원이 있죠. 그리고 매입한 금액이 3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3만 원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니까 1200개로 이렇게 나눠주면 평균 단가 구할 수 있고요. 요거 구하시면 요게 100원 나와요. 평균 단가가. 그런 다음에 팔리죠. 4월 22일 날 팔리는데 어차피 100원에 팔린 거니까 단가 100원은 똑같고요. 근데 수량이 300개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새롭게 하나 구입을 하죠. 그럼 요때도 평균 단가 구해야 되니까 옛날에 있었던 300개는 100원이고요. 평균 단가가. 그래서 요게 300개가 되는 거고, 새롭게 구입한 거는 요게 22,0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22,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추가 구입한 수량이 200개라고 돼 있으니까 200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500개로 나누는 거니까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04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300개가 팔리니까요. 맨 마지막에 기말 재고는 이제 200개가 되죠. 그리고 평균 단가는 104 이렇게 되니까 기말 재고 자산 금액 물어봤으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28,800원으로 이렇게 평균 단가 구하는 문제고, 이동평균법도 책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좀 편집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된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한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이 진부화돼서 발생했고요. 2002년도 매출원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평가손실과 감모손실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여기 발생하는 거 전부 다 자산의 감소는 매출원가로 표시하는 거니까 T계정으로 풀면 되죠. 계속 나오네요. 상품 기초재고는 40만 원이고요. 단기 매입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이 1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 보실 때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차감 훈지를 한번 보시고, 차감 후니까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상감모 모두 다 정상감모라고 했고 요게 2만 원, 그리고 평가손실 합치면 55만 원이라고 돼 있고요. 55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럼 판매된 부분만 우리가 역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된 부분은 요 금액을 역산해야 되는데 140에서 요거 빼고 빼주면 금액이 나올 거고요. 53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53만 원. 자, 금액 맞고요. 그러면 당기손익에 미친 효과니까 요거 더하시면 되니까 요게 1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별로 없으면 요 40에서 100만 원 더해주고 그 다음에 30만 원 빼주는 걸로 요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 빼줘도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9번이고요. 3일이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표시되는 기계장치의 취득금액 물어봤는데 요거 계속 나온다 그랬죠. 매입금액은 60만 원, 구입가격은 유형자산에 더해야 되고, 운송비는 구입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 들어가 있고, 관세 및 취득세도 세금이니까 구입에 직접 관련된 원가, 그리고 시운전비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제품 매각대금을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요게 돈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감했는데 요걸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시면 70만 원 나옵니다. 요거 다 더하시면 70만 원. 그래서 시제품의 매각대금이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풀어봤던 문제죠. 4번.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연수가 7년인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결과 3차년도에 감가상각비가 12만 원이잖아요. 근데 뭐 7년이니까 매년 말 감가상각비는 동일한 거죠. 잔존가치가 6천 원이라고 할 때 건물의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럼 취득원가를 X라고 넣고 풀고 잔존가치 빼준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7년이니까 7분의 1 해주시고 요 금액이 1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1차 방정식 문제죠. 그럼 요거 곱하면 84만 원이고 요거 합치면 84만 6천 원. 이렇게 1차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취득 원가는 84만 6천 원이고요. 책에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숫자만 바꿔서 나온 거고. 4번이고요.